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펜 한 자루가 수많은 총성과 포성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전협정, 전쟁은 멎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도시와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한강 다리는 끊겼고 대구와 부산 거리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천막촌을 이루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은 생이별했고 고향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정전협정 직후 국토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다리 1000개가 무너지고 철도 6000km가 끊겼습니다. 서울은 불타 무너졌고 평양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쟁 고아만 10만 명,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은 미군 구호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은 분유 깡통, 옥수수 가루, 그리고 군용 천으로 만든 옷뿐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은 67달러. 국제 통계에 따르면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허기를 참으며 아이들의 밥그릇에 조금 더 담아주었고, 아버지들은 해진 군화를 기워 신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원조는 분명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은 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대신 가마니를 깔아 만든 임시교실. 교과서가 없어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글자를 노트에 옮겨 적으며 공부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를 여러 아이들이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만은 꼭 배워야 한다. 공부가 살 길이다. 밤에는 어른들이 문맹퇴치 교실에 모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가, 나, 다를 배우며 글을 익혔습니다. 한글을 처음 읽은 어머니가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1970년대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였습니다. 길바닥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훗날 경제개발의 주역이 되고,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거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닦고 전기를 끌어오자. 그 상징은 포항제철이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철강을 한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1973년 마침내 첫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도로. 수많은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여름에는 땀을, 겨울에는 피를 흘리며 길을 닦았습니다. 1970년 완공된 고속도로 위에 첫 차량이 달릴 때 국민들은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습니다. 도시에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재봉틀을 밤낮 없이 돌렸고, 청년들은 기숙사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월급 봉투는 보잘것없었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고 있다. 우리 가족이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농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비가 오면 새어 들어왔고 마을길은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의 마을마다 시멘트 335포대가 내려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시멘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을은 공동창고를 지었고, 어떤 마을은 다리를, 또 어떤 마을은 길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마을길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물은 펌프식으로 바뀌었고, 공동작업장은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로 향했습니다. 수출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봉제, 가발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려 만든 옷가지와 가발이 일본과 미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만들어졌습니다. 1977년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 곧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울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세워졌고, 광양에는 제철소가 들어섰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일했습니다. 기숙사 방 안에서 흘린 눈물, 그러나 그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Made in Korea. 처음엔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곧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취는 눈부셨지만 국민들은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전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 민주주의를 달라.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쟁과 가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IT, K-팝, 드라마까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세대 간의 기억 차이. 그럼에도 오늘의 성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교육,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수많은 세대의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1953년 세계는 대한민국을 가난하고 무너진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땀, 젊은 노동자의 열정, 학생들의 배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그들의 삶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세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세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기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전쟁 직후의 모습, 새마을 운동의 풍경, 공장의 땀 냄새, 올림픽의 환호성이 남아 있습니까?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 과정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한, 대한민국은 다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